안녕하세요. 이전 영상에서 우리가 템플릿을 활용해서 2D 디자인 아이템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수준을 높여서 3D 모델링 아이템을 제작해 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프로그램이랑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데요. 먼저 제페토 스튜디오, 여기 3D 시작하기 가이드로 들어와 줍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파일들이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 유니티를 다운받아 줄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버전은 2019.4.14 버전이고요. 위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해당 버전을 다운받을 수 있는 유니티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유니티 에디터를 다운받아줘야 돼요. 윈도우 운영체제이신 분들은 여기서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맥 OS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 버전 말고 다른 버전을 받고 싶다 하시면 이 오른쪽에 이 창을 열어서 원하는 버전을 선택하면 이 버전만 바뀌고 비슷한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니티 에디터 눌러서 설치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제페토 스튜디오 가이드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유니티 프로젝트 파일 폴더를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여기서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면 이런 압축 파일이 뜰 거고요. 이 압축을 풀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D 모델링 소프트웨어 도구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번에 블렌더 사용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블렌더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구글 검색창에 블렌더라고 검색해 주시면 이렇게 제일 위에 블렌더 홈페이지가 뜹니다. 주소는 blender.org고요. 눌러보시면 이런 화면이 떠요. 여기서 다운로드 블렌더 이 파란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이 되고요. 여기서 블렌더 2.93.6 버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운영체제를 받고 싶으시면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운영체제들이 있어요. 본인 컴퓨터에 맞는 거 선택하셔서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 화면으로 이동이 되면서 다운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아래쪽에 보시면 이미지 편집 도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이미지 편집 도구 지난번에 포토피아 소개해드렸어요. 그것도 이번에 사용하게 될 겁니다. 또 그 밑에는 여러가지 가이드 파일 나와 있는데요. 사실 여기 위에 이 두 가지는 별로 쓰이지 않고요. 이 헤드웨어 모델링 가이드는 헤드웨어를 만들 때만 사용됩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 헤드웨어를 만들 건 아니니까 다운받지 않겠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거, 이 크리에이터 베이스 제페토 zip 파일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다운로드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압축 파일로 되어 있는데요. 원하는 위치에 압축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다운받을게요. 그 다음으로는 3D 마스크 오브젝트 파일, 이것도 꼭 설치해주세요. 원하는 위치에다가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3D 모델링을 할 때도 이런 가이드, 템플릿 파일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모델링 파일을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블렌더 같은 데서 열어서 이렇게 모양을 좀 변형하거나 수정을 해서 아이템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파일들을 다 받았으면 우리가 어떤 의상을 만들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런 카테고리 옆에 영어로도 써있죠. 이런 글자들을 우리가 블렌더에서 작업할 때 이름 지어서 사용해줄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먼저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늘 강의에서 이런 형태의 니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상의죠. 그래서 이 탑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디자인이랑 카테고리를 결정하시고요. 자, 이렇게 구상까지 다 마쳤으면 본격적으로 블렌더에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블렌더에 들어가 줍니다. 블렌더를 처음 실행시키시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여기서 이런 바깥쪽 빈 공간 눌러서 가볍게 이 창을 없애주시고요. 그럼 제일 먼저 뜨는 게 이런 화면입니다.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뜨게 되고요. 일단 이 블렌더가 처음이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제일 크게 보이는 이 화면이 우리 메인 작업창입니다. 여기서 여러가지 의상들을 제작하고 미리 보기, 화면을 보게 될 거고요. 또 그 옆에 위쪽에 보시면 여러가지 리스트가 있어요. 여기는 콜렉션 창인데 우리 지난번에 포토피아에서 보셨듯이 레이어랑 비슷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가지 오브젝트, 물체들을 한눈에 보고 관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다음으로 밑에는 속성 창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모델링 작업을 하면서 여러가지 기능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기능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를 주거나 모델링 작업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몇 가지 들어가 보게 될 거예요. 전체적인 구성은 이렇고요. 지금 일단 조작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마우스 휠을 굴려보시면 확대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휠을 꾹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해보시면 우리 시점이 이렇게 방향이 바뀝니다. 시점 회전이 가능하고요. 또 이번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방금처럼 휠을 드래그 하시면 시점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휠 굴려서 확대 축소, 그리고 드래그해서 회전, 그리고 Shift 누른 상태로 드래그해서 이동, 이렇게 화면 제어하는 방법 알아보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작업하다 보면 딱 정면을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직접 손으로 맞추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키보드 단축키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숫자 패드. 우리 키보드의 오른쪽에 보시면 숫자 패드가 있죠. 거기에서 1번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딱 원근감 없이 정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옆면을 보려면 3번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옆면을 봐지는데 지금 이게 정육면체라 구분이 안 되시죠? 그래서 새로운 물체를 하나 불러서 좀 보기 쉽게 해드릴게요. 일단 이 물체를 삭제해 볼 건데요. 이 삭제하는 방법은 키보드에 X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체를 선택하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되고,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X를 누르시면 딜리트가 뜨고 삭제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구별 가능한 좀 새로운 물체를 하나 불러올게요. 위쪽에 왼쪽 위에 Add 들어가셔서 메쉬,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몽키, 원숭이를 하나 꺼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원숭이가 불러와졌죠? 자, 다시 한번 이제 화면 제어 방법, 숫자 패드 1번을 눌러볼게요. 자, 이제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게 되죠. 그 다음에 3번을 누르면 그 측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7번을 누르시면 딱 위쪽에서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을 누르면 아래쪽을 바라보게 되는데, 사실 이게 아래를 바라보는 버튼이 아니고 원래 보고 있던 면의 반대쪽을 바라보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번 이렇게 앞을 보고 있다가 9번을 누르면 뒷면을 보게 되고요. 또 3번 눌러서 옆면을 보면서 그 다음에 9를 누르면 반대쪽 옆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아무데나 대충 보고 있다가 9를 누르면 또 이렇게 반대쪽을 보게 돼요. 이런 식으로 1, 3, 7, 9 자주 사용되니까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물체를 이동하고 회전하고 확대 축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단축키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이동은 키보드에 G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물체가 움직이죠.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갖다 놓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동이 돼요. 자, 그리고 이거를 다시 원래 위치에 돌려놓을게요. Ctrl Z 누르시면 실행 취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동키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 회전, 이 물체를 회전시켜 볼게요. 회전 단축키는 R입니다. 키보드에 R을 누르시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보시면 물체가 돌아가요. 이렇게 해서 클릭하시면 딱 고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확대 축소를 할 건데요. 확대 축소 단축키는 S예요. 스케일이고요. 이렇게 S 누르고 쭉 당겨보시면 이렇게 확대되고 축소되고 합니다. 이렇게 이동, 회전, 확대, 축소, 단축키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지금 여기에 빨간 선하고 초록색 선이 보이죠? 이게 각각 X축, Y축입니다. 가로 이 양옆을 의미하고 앞뒤를 의미하죠. 그리고 이게 3차원 공간이니까 위아래도 있어야겠죠. 위아래는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Z축이 있어요. 그래서 X, Y, Z에서 3차원 공간을 이루게 되는데요. 각각의 단축키는 X, Y, Z입니다. 그러면 이 물체를 이 축을 기준으로 이동하거나 회전하거나 확대 축소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물체 선택하시고 먼저 X축 기준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이동 단축키 G 누르고 X 누르시면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는 절대 안 움직이고 이 가로로 X축 기준으로만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Y축으로 회전을 해볼게요. 회전 단축키 R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Y축 단축키 Y 누르시면 앞뒤로만 이 Y축을 기준으로 회전이 됩니다. 이렇게 원숭이 가운데에 꼬챙이를 꽂아 놓은 듯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 다음에는 Z축으로 한번 확대 축소를 해볼게요. 확대 축소 단축키 S, 그 다음에 Z 누르시면 위아래로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되죠.
이렇게 축을 기준으로 물체를 변형하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체를 통째로 변형시키는 거 말고 물체의 각각 부분을 변형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왼쪽 위에 보시면 오브젝트 모드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를 눌러서 그 아래 에딧 모드로 들어가 줍니다. 그럼 이렇게 갑자기 원숭이 얼굴에 여러 가지 점이 생겨 있어요. 이렇게 에딧 모드는 이 점, 선, 면을 기준으로 각각의 요소들을 편집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드입니다. 이것도 점, 선, 면 각각의 모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점 모드, 선 모드, 면 모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단축키도 있는데 이거는 키보드 위쪽에 있는 숫자 1, 2, 3 누르시면 이렇게 쉽게 빠르게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요소들을 각각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점을 하나 선택하고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G 누르시면 이렇게 이 점만 이동이 되죠. 그리고 또 이번에는 2번 눌러서 선 선택 모드에 가서 이 선을 하나 클릭하고 S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선만 쭉 확대가 되죠. 또 회전도 가능해요. R 눌러서 이렇게 회전하고. 그래서 이런 각 요소들을 점선면을 변형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옆에 보시면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모델링을 도와주는 도구들인데 여기 자주 사용하는 거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좀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원숭이 다시 없애고 아까 그 정육면체 다시 불러주도록 할게요. 자, 이 물체 원숭이 선택하고 X 눌러서 삭제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불필요한 거, 다른 것들도 삭제를 해줄 건데요. 일단 다중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이렇게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동시 선택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하나를 누르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다중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둘 다 선택했으면 X 눌러서 삭제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다시 정육면체를 불러볼게요. 똑같이 위쪽에 Add, Mesh, 그리고 큐브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불러지죠? 그리고 다시 에딧 모드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에딧 모드, 이 위에서 에딧 모드 누르시면 된다고 했는데 여기도 단축키가 있어요. 키보드에 탭 누르시면 이렇게 빠르게 오브젝트 모드와 에딧 모드를 왔다 갔다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에딧 모드 들어와서 한번 알아볼게요. 가장 먼저 익스트루드입니다. 여기에 있고요. 단축키는 2입니다. 한번 무슨 기능인지 살펴볼게요. 일단 선 선택 모드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선 하나를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던 단축키 2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뭐가 쭉 빠져서 나와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고 또 2를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뭐가 또 뻗어서 나오죠. 이렇게 익스트루드는 돌출시키는 기능입니다. 선택한 부분에서 이렇게 뭐가 쭉 삐져나와요. 이거는 면 모드에서도 가능해요. 점선면 모두 가능합니다. 익스트루드에서 이렇게 위로 뽑아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베벨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베벨의 단축키는 컨트롤 B입니다. 이건 주로 선 모드에서 사용을 하게 돼요. 2번 눌러서 선 모드 가주시고 이 선을 하나 클릭해 보겠습니다.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 B를 누르시면 이렇게 원래 하나였던 선이 두 개로 나눠지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휠을 위로 굴려보시면 이렇게 선이 여러 개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모서리를 부드럽게 표현하는 게 바로 베벨 기능이에요. 단축키 컨트롤 B였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루프 컷을 알아볼게요. 루프 컷 단축키는 컨트롤 R인데요. 이렇게 컨트롤 R을 한번 눌러보시면 갑자기 무슨 노란 선이 생기죠? 이 구역으로 이렇게 딱 잘라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루프 컷은 엣지에만 적용이 가능해요. 이 선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뭐 면 쪽에 갖다 대면 아무것도 안 되죠. 이건 선을 잘라주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루프를 만들어주죠? 둥글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휠을 위아래로 굴리시면 개수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클릭해서 이렇게 위치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딱 잘리죠. 그리고 이 루프를 한 번에 선택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아까 다중 선택이 Shift 누른 상태로 클릭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일일이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를 한 번에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Alt를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엣지 루프가 한 번에 선택이 되죠. 그리고 또 이 루프도 동시에 선택하려면 Alt 누른 채로 그리고 다중 선택키 Shift 누른 채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루프 다중 선택도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이번 강의에서 사용될 간단한 단축키 그리고 도구들 몇 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템 제작에 들어가 봐야겠죠? 자, 다시 탭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가서 이제 이 공간에 필요 없는 물체들을 다 지워줍니다. 이렇게 빈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제페토 아까 크리에이터 베이스 셋 파일 다운받았었죠? 그거를 불러와 줄 겁니다. 파일 불러오는 방법은 이 왼쪽 위에 파일 그리고 임포트 fx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창이 하나 뜰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다운받은 위치 폴더 들어가셔서 크리에이터 베이스 셋 제페토 파일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임포트 fx 이 파란색 버튼 눌러줄게요. 그럼 이렇게 이 작업 공간 안에 제페토 사람 모형이 들어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중간중간에 무슨 뾰족한 것들이 있죠? 이게 이 몸체의 뼈대입니다. 제페토 뼈대고요. 이게 기본 몸체예요. 그래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콜렉션 창에서 이 화살표를 열어서 눌러보면 이 뼈 안에 이 몸체가 종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뼈 움직임에 따라 몸체가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옷을 만들 때는 이 몸체를 그대로 복사해서 만들어주게 될 건데요. 복사하는 방법은 물체 선택하고 Shift D를 누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복사가 되고요. 그 자리에 갖다 놓으려면 ESC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몸체랑 복사한 몸체 이렇게 두 개가 생기죠? 이 복사한 거를 수정해서 옷을 만들 거니까 우리가 이름을 바꿔줘야 돼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름을 바꿀 수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가이드 화면에서 카테고리별로 지정해줘야 되는 이름이 다르다고 했었어요. 우리는 상의를 만들 거니까 탑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언더바 하나 찍으시고 그 뒤에 여러분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숫자나 기호나 영어 단어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첫 번째 파일이니까 1이라고 적어줄게요. 01 그리고 빈 공간 클릭하시면 이름이 변경이 됩니다. 자, 이제 이 복사한 탑 02를 수정하러 들어가 볼게요. 일단 작업 편의를 위해서 이 뼈대랑 마스크 이 눈을 클릭해서 숨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탭 눌러서 에딧 모드로 들어가줍니다. 그럼 보시면 이렇게 좀 징그럽긴 한데 이렇게 메쉬가 표현이 돼요. 이렇게 어떤 구조로 있는지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상의가 될 부분을 빼고 나머지를 전부 지워줄 거예요. 지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엑스레이 모드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네모 두 개가 있는데 이 토글 엑스레이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물체가 투명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이 뒷면까지 잘 선택이 돼서 한 번에 삭제가 가능하고요. 이거의 단축키는 Alt Z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모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각각의 루프를 선택한 다음에 먼저 지우고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한 번에 선택해서 지우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아까 루프 선택하는 방법 Alt 누른 상태로 클릭이라고 했었고요. 자, 일단 허리 부분부터 선택해서 지워볼게요.
면 선택 모드 3번 눌러서 들어가 주시고요. 원하는 위치까지 이렇게 딱 찍어주세요. 이렇게 둘레가 선택이 됐죠? 그리고 또 Alt 누른 상태로 Shift 누르고 팔 부분도 지워줄게요. 선택해줄게요. 이쯤 선택하고 그리고 또 목 부분도 목 부분 제가 아까 폴라 만든다고 예시 사진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목 위쪽 이 부분 딱 선택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루프가 선택이 됐어요. 저는 여기 이 부분 말고 살짝 아래를 지워줄게요. 다시 이거를 선택 해제하시려면 이렇게 Alt Shift 누른 상태로 다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다시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선택이 됐죠? 자, 이제 X 눌러서 삭제해 줍니다. 페이스, 면을 삭제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몸이 딱 나뉘어져요. 그래서 각각의 덩어리로 분리가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한 덩어리를 선택할 때 이 선택하고 싶은 덩어리에 올려놓고 마우스를 그 다음에 L을 누르시면 딱 이것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올려놓고 L 누르시면 선택되고요. 마찬가지로 머리 쪽도 이렇게 각각의 덩어리를 L로 선택하시면 간편하게 선택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X 눌러서 지워줄게요. Delete Face. 그리고 보시면 여기 혓바닥이랑 이빨도 아직 속에 남아있어요. 이것도 L 눌러서 전부 선택하고 삭제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상체 부분만 남고 쫄쫄이가 하나 만들어져요. 자, 이제 다시 마스크를 켜볼게요. 눈 누르시고요. 이렇게 쫄쫄이를 입고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제 이걸 니트처럼 도톰하게 만들 거니까 L 눌러서 이걸 전체 선택하고 크기를 키워줄 겁니다. 근데 크기 키워주는 단축키가 S였었죠. 근데 S를 누르면 말 그대로 진짜 크기만 커지기 때문에 옷의 형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옷은 이렇게 몸을 감싸고 크기가 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Alt S를 누르시면 그 둘레를 따라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적당하게 크기를 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가 커졌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씩 디자인을 해주면 되는데 아까 제가 예시사진 보여드렸다시피 이 밑에 쪽에 밑단이 이렇게 쏙 딱 맞게 쪼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위에는 살짝 벙벙한 핏이었고요. 소매도 딱 쪼여져 있었고요. 이제 그런 형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밑단부터 먼저 시작해 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 부분을 딱 조이게 만들어 줄게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이쯤에 선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요. Ctrl R 눌러서 이런 가까이에 선 추가해 주셔도 되지만 아니면 이 Alt 눌러서 이 루프를 선택하고 Ctrl B 베벨을 해서 선을 여러 개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 휠 내려서 두 줄까지만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선 두 개로 만들어주시고 이제 이 아래선이랑 제일 밑에 그리고 이렇게 세 개 선택하시고 S를 눌러서 축소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딱 줄어들죠. 여기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형태가 됩니다. 한번 오브젝트 모드에서 보시면 좀 더 그럴듯해졌죠? 근데 조금씩 더 수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너무 각져 있으니까 그리고 좀 더 볼륨 있게 만들어 줄게요. 루프, Alt 누른 채로 클릭하시고 S를 눌러서 크기를 키워줍니다. 이 위쪽도 선택하고 S 눌러서 차근차근 이렇게 키워주시고요. 보시면 여기 너무 각져 있으니까 베벨 기능 사용해서 부드럽게 만들어 줄게요.
Alt 누른 채로 클릭. 그 다음에 Ctrl B 해서 부드럽게 선을 2개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이 되고요. 이제 같은 방식으로 소매 쪽도 표현을 해줄게요. 이제 소매는 대칭이어야 하니까 둘 다 동시에 작업을 진행할 건데요. 자, 먼저 좁혀주고 싶은 부분, 이 정도를 좁혀줄 거고,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고, 그리고 여기도 Shift Alt 누른 상태로 클릭하고, 여기서 했던 것처럼 선을 2개를 만들어 줄 겁니다. Ctrl B 해서 선 2개 얇게 만들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손목에 가까운 쪽 이거 선택하시고, 여기도 선택하시고, 이렇게 좀 다중 선택을 하셔서 이번엔 Alt S를 눌러주세요. Alt S 누르시면 이렇게 크기가 쭉 줄어듭니다. 이렇게 손목 시보리를 표현해 줄 수 있고요. 자, 오브젝트 모드에서 보시면 이럽니다. 여기도 좀 더 도톰하게 볼륨을 표현해 줄게요. 자, 이렇게 이쪽 루프 선택하고 Alt S 해서 쭉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모델링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여기도 하나 라인을 더 추가해서 좀 더 모양을 잡아줄게요. Ctrl R 눌러서 루프 추가해줍니다. 클릭. 반대쪽도 Ctrl R 눌러서 이쪽에 루프 추가해주시고요. 그리고 둘 다 선택하고 Alt S로 크기 살짝 올려주겠습니다. 손목 부분 좀 더 넓혀줄게요. 자, 그러면 대충 옷의 형태가 나왔죠? 근데 이렇게 방금 에딧 모드에서 모델링 하는 거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스컬프팅 모드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물체를 선택하고 위쪽에 보시면 레이아웃, 모델링, 그 다음에 스컬프팅이 있어요. 이 스컬프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메쉬는 안 나오고 여기 옆에 갑자기 도구들이 생겼죠? 이 스컬프팅 모드는 조각을 해주는 모드입니다. 찰흙을 빗듯이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엘라스틱 데폼이라는 브러쉬를 선택해 주시고요. 한번 이렇게 쭉 잡아당겨 보시면 물체가 찰흙처럼 늘어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링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모델링을 한번 해볼게요. 좌우 대칭을 하고 싶으시면 이 위쪽에 X, Y, Z 중에 X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점이 반대쪽에도 생기면서 좌우 대칭으로 편집이 가능해요. 이렇게 여기도 품을 좀 넓혀줄게요. 이렇게 만져가면서 디자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좀 더 소매도 넓혀주시고 여러분 취향껏 디자인을 해주세요. 어깨도 살짝 올리고 이쪽은 내려줄게요. 목 부분도 좀 넓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모습만 보지 말고 옆모습도 한번 보고 작업을 해주세요. 옆에서도 이렇게 살짝 늘어진 듯이 표현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서 브러쉬 크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쭉 드래그 하시면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이렇게 브러쉬 설정도 해가면서 이렇게 모델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자 체형을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가슴 부분을 좀 튀어나오게 옷을 디자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밑에서도 보고 한번 작업 진행해 줄게요. 자연스럽게 조금씩 모델링 해줍니다. 그리고 목 부분도 조금씩 넓혀줄게요. 이렇게 앞쪽으로 좀 빼주겠습니다. 대각선으로도 이렇게 넓혀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걸 할 때 웬만하면 너무 많이씩 움직이진 않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위쪽에서도 바라보고 이렇게 윗면도 넓혀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아방한 핏의 니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적당히 디자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무리로 여기서 스무스 누르고 강도 조절해서 살짝 다시 다듬어 주시면 돼요. 부드럽게. 이렇게 잘 해주시고 이제 다시 레이아웃으로 돌아갑니다. 위쪽에서 레이아웃 선택해주세요. 자, 그럼 아까에 비해서 정말 옷처럼 디자인이 나왔죠? 조금 더 디테일을 추가해 줄 건데요. 다시 에딧 모드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보시면 원래 옷이 재봉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옷 어깨 쪽에 재봉선을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Alt 누른 상태로 어깨 쪽에 각각 선택을 해주시고 Ctrl B를 눌러서 선을 늘려주세요. 3개 정도로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선 선택해서 Alt S로 살짝 줄여주시면 이렇게 쏙 들어가죠. 오브젝트 모드에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지금 제가 좀 넓게 한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껏 취향껏 조절하셔서 디자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L 눌러서 선택하시고 1 눌러서 버텍스 모드 가신 다음에 우클릭하고 스무스 버텍스 하시면 모양이 좀 더 부드러워져요. 여기서 강도 조절하실 수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옷 형태가 디자인이 됩니다. 이 손목 부분은 조금 더 다시 수정을 해줄게요. 눌러서 좀 더 Alt S로 크기 늘려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다 디자인을 하셨으면 마지막으로 이 옷은 안쪽 면을 만들어줘야 돼요. 보시면 이렇게 너무 얇아서 옷 같지가 않고 종이장 같죠? 그리고 제페토에서는 이 안쪽 면은 나중에 제페토에 들어갔을 때 투명하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양면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다시 탭 눌러서 안쪽 면을 한번 두툼하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먼저 목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안쪽 면 만드는 방법은 익스트루드를 활용해서 하게 될 건데요. 일단 목분, 루프 선택하시고 익스트루드 단축키 2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S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쏙 들어가죠. 자, 그 상태에서 위쪽으로 살짝 올려줄게요. G 누르고 이동을 해줍니다. 이 정도로. 그리고 한 번 더 익스트루드 S 하셔서 안쪽으로 모아주시고요.
이것도 G, Z 해서 위쪽으로 살짝 올려줍니다. 이제 또 익스트루드 S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익스트루드 S, 그 다음 이번엔 G, Z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줄게요. 살짝. 그래서 이렇게 점점 둥근 형태로 말아 들어가는 디자인을 해주시는 겁니다. 익스트루드 S, G, Z 해서 내려주시고 또 익스트루드 S, 옆에서 보고 Alt Z로 엑스레이 모드 켜서 확인해 줄게요. 이렇게 해서 모양 잡아주시면 돼요. 익스트루드 S, G. 자,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내 목 부분이 싹 감춰졌어요. 아까보다 좀 더 두툼하게 표현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팔 쪽, 그리고 아래 허리 쪽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허리부터 먼저 해줄게요. 여기서 Alt 누르고 선택하시고 Extrude Z 해서 아래쪽으로 뽑아줍니다. 그리고 S 눌러서 살짝 꺾어주시고 한 번 더 Extrude S 해서 안쪽으로 넣고 또 Extrude S 하시고 GZ로 살짝 올려주시고 한 번 더 Extrude S 하면서 이렇게 안쪽면 봐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GZ에서 올려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여기도 두툼하게 표현이 됐죠. 이제 마지막으로 팔 쪽도 모델링 해줄 겁니다. 팔은 이번에 동시에 해줄 건데요. Alt 누른 상태로 클릭, 그리고 Alt Shift 누른 상태로 클릭해서 다중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Extrude 버튼을 누르고 이번 S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반대쪽 팔이랑 대칭이어서 그럽니다. 이렇게 살짝 꼽아주시고 크기를 줄일 땐 Alt S로 해주세요. 좁혀주시고 한 번 더 Extrude S 간격 적당히 정해주시고 Alt S로 크기 줄여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아 들어가는 디자인으로 완성해주시면 돼요. Extrude S 이번엔 안쪽으로 꺾고 Alt S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시점에서는 위쪽으로 해야 Alt S 했을 때 이렇게 모여 들어가더라고요. 한 번 더 Extrude S 안쪽으로 해주시고 Alt S 해서 이런 식으로 모양 잡아주시면 돼요. 한 번 더 Extrude S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정도로 좁혀서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겉에서 볼 때만 정상이면 돼요. 자, 그리고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 위에 오버레이라는 화살표를 눌러주세요. 여러가지 속성이 뜨는데 여기서 지오메트리에 페이스 오리엔테이션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갑자기 파란색으로 바뀌죠? 그리고 돌려보면서 보시면 원래 이렇게 단면인 부분들 대표조에 갔을 때 투명하게 보이는 부분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뜹니다. 그래서 옷을 보면서 확인하시고 빨간색이 있으면 그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돼요. 네, 보시면 지금 완벽하게 해가지고 빨간색이 하나도 없죠. 이렇게 하면 안쪽 면도 다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오버레이 가서 페이스 오리엔테이션 체크 해제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모델링 과정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듬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 손목 부분을 좀 날카롭게 딱 조여지는 것처럼 실제로 표현하고 싶다 하시면은 방법이 있어요. 이 루프를 선택해 보시고
이 밑에도 같이 할게요. 루프 선택하시고 컨트롤 B로 선 여러 개 만들어주세요. 3개 정도로 늘려주시고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홈을 파주시면 됩니다. Alt 누르고 클릭, 여기도 Alt Shift 누르고 클릭, Alt Shift 누르고 클릭 하신 다음에 Alt S 눌러서 살짝 넣어주시고요. 오브젝트 모드에서 보시면 아까보다 좀 더 선명해졌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선명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마크 샤프 기능을 활용하는 건데요. 다시 이 루프, 가운데 루프 선택하고 여기서 숫자 2를 눌러서 선 선택 모드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우클릭, 마크 샤프를 누르시면 이렇게 파란 선이 생겨요. 그리고 다시 오브젝트 모드에서 확인해 보시면 좀 더 날카롭게 표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모델링 과정은 완전히 끝입니다. 간단하게 니트 형태를 디자인을 해보았고요. 지난번에 가이드 보면서 설명할 때 우리가 블렌더에서 작업은 총 5가지로 나뉜다고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모델링 작업이었고요. 두 번째 단계는 UV 매핑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쉐이더 이름 지정, 리깅, 3D 마스킹이 남아 있었죠. 또 유니티에서도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런 나머지 작업들은 다음 영상에서 차례대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